한국에서 그렇게 잘 산다더니 겨우 이거야? 정말 실망이네. 25년 만에 와서 고작 초코파이 한 박스가 전부야? 작은아버지의 차가운 말과 함께 라오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잘 산다더니 겨우 이거야? 정말 실망이네. 20살에 한국으로 시집간 후 25년 만에 처음 고향을 찾은 소피가 들고 온 것은 시어머니가 건넨 초라한 초코파이 한 박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비웃으며 그 박스를 여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5년간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모아둔 거액의 현금과 우리 딸이 고생한 대가라는 쪽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물 젖은 편지가. 과연 그 박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은 어디서 사연을 들으시는지 남겨주시면 무한한 행복이 삶과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20살에 한국으로 시집 온 저는 라오스에서 가난하지만 자유롭게 살던 삶을 뒤로하고 전혀 다른 세상에 발을 디뎠습니다. 시골 마을의 낡은 기와집에는 시조부, 시조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4대가 함께 살고 있었고 저는 그 집의 막내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시조모께서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소피야, 일어나라.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밤 12시까지 쉴 틈 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농사일과 집안일을 모두 해내야 했고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댁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냄새가 뭐야? 시조모께서 제가 만든 라오스 음식을 보시며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시조모께서는 매일 같이 저를 질책하셨습니다. 외국 며느리가 우리 집안 전통을 망친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작아져만 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 몇 년간은 저를 경계하셨습니다. 너는 우리 아들 돈만 노리고 온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고 제가 친정에 돈을 보내려고 하면 강하게 막으셨습니다. 시집 왔으면 친정 생각은 아예 접어라. 너 친정 갈 돈 없다다. 25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친정을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조차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농번기라 안 된다. 시댁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의 죄책감과 그리움은 가슴 깊이 묻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댁 어른들이 하나둘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 셋만 남게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이가 들면서 저에 대한 태도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간청했습니다. 어머니, 친정에 한번 다녀와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번 한 번은 다녀와라. 출발하기 전날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걸 가져가라. 시어머니가 건넨 것은 초라한 초코파이 한 박스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5년 만에 친정을 가는데 겨우 이것뿐이라니요. 어머니, 이것만 가져가면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뭘 더 바라니? 초코파이가 요즘 제일 인기야. 시어머니의 무심한 대답을 들으며 저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25년간 저를 기다렸을 마음을 생각하니
차라리 가지 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작은 초코파이 박스를 바라봤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이걸 보면 얼마나 실망할까. 이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25년간 쌓인 그리움보다 부끄러움이 더 큰 마음으로 라오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5년 만에 밟는 고향 라오스 땅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가 건넨 초코파이 1박스를 꼭 안고 서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친척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제가 든 박스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25년 만에 와서 고작 초코파이 한 박스가 전부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제가 든 작은 박스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달아올라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25년간 시댁 식구들 눈치를 보며 살아온 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차라리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친정어머니의 기대에 찬 눈빛을 감히 마주볼 수 없었습니다. 마을 이장의 부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른 한국 며느리들은 전자제품의 금반지까지 가져왔는데 소피는 뭘 가져왔나 보자. 노골적으로 비교하는 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궁금증과 기대감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손에 든 초코파이 박스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져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친정집으로 향하는 길에 어릴 적 친구 깜나이를 만났습니다. 소피야, 정말 오랜만이야. 한국서 잘 살고 있다며. 그런데 왜 이것뿐이야? 깜나이는 실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명할 말조차 찾지 못한 채 묵묵히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자 어머니와 오빠제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소피야, 정말 왔구나. 어머니가 저를 껴안으시며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민 초코파이 박스를 보는 순간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박스를 보시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잘 산다더니 겨우 이거야?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한 번도 친정에 와보지 못했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건넨 박스의 무게가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작은 선물로 그동안의 부재를 메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여 환영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다들 제가 가져온 선물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듯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친정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오셨습니다. 소피야,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었니? 저는 솔직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께서 이것만 전해드리라고 하셔서요. 가족들의 실망스러운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저는 초코파이 박스를 바라봤습니다. 25년간 쌓인 가족들의 기대와 제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내일 아침 이 박스를 열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잠들 수 없는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친정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가져온 선물을 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초코파이 박스를 식탁 위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이장 부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한국 며느리들은 전자제품의 금반지까지 가져왔는데 소피는 뭘 가져왔나 보자. 노골적으로 비교하는 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궁금증과 기대감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박스 뚜껑에 손을 올리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빨리 열어봐. 정말 궁금하네. 사람들이 재촉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초코파이들이 보이는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정말 초코파이만 있는 거야? 이게 전부야?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새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안 와서 이런 걸로 때우려고 하냐? 다른 친척들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잘 산다고 했는데 겨우 이거야?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저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초코파이 외에 뭐가 더 있는지 알 수 없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아이들마저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이모가 가져온 게 겨우 이거야? 우리 친구 이모는 장난감이랑 과자 많이 가져왔는데. 아이들의 말을 들으니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런 초라한 선물을 준비했는지 원망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사람들을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됐어. 이만 들어가. 하지만 이미 소문이 퍼진 후였습니다. 마을 전체로 비난이 번져나갔습니다. 한국에서 25년 살았는데 가족들 챙길 생각도 안 한다더라. 정말 매정하다. 저는 집 밖으로 나갈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옛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깜나이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소피야, 우리가 기대한 건 이런 게 아니었어. 너 정말 한국에서 어떻게 사는 거야? 돈이 없는 거야? 아니면 인색한 거야? 친구들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시댁에서 눈치 보며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저는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친정 식구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5년간 소식도 제대로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초코파이로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새언니가 거들었습니다. 한국 가서 잘 산다고 자랑하더니 정작 가족들한테는 이런 식이야. 정말 실망이야. 이런 말들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프신데 치료비도 많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오면 어떻게 해?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았을 뻔했네. 저는 문틈으로 이런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로 차라리 오지 말았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밤늦게 홀로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의 지난 2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살아온 제가 친정에서마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친정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소피야, 괜찮니? 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물어보셨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박스를 제대로 열어보자. 혹시 아래쪽에 뭔가 더 있을지도 모르잖니. 어머니는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모든 희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초코파이만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보자. 시어머니가 무언가 깊은 뜻이 있어서 보낸 걸지도 몰라. 어머니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일이 더 두려워졌습니다. 또다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부엌을 지나는데 오빠와 새언니가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정말 실망이야. 25년 만에 와서 고작 초코파이라니. 어머니 병원비도 걱정인데 이래서는 안 되지. 차라리 돈이라도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들을 듣고 저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가 왜 이런 선물을 준비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초코파이 박스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작고 초라한 박스가 저의 25년 인생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또다시 부끄러움을 당해야 할 텐데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 왜 이런 걸 주셨을까?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25년간 저를 기다려준 가족들에게 이런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모든 것이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 한국에서 온 택배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온 기사가 저를 찾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소피 씨 계신가요? 긴급 택배가 왔습니다. 온 마을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한국에서 뭘 보냈나? 어제 초코파이만 가져온 사람한테 또 뭘 보냈을까?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가 택배를 받았습니다. 택배 기사가 건넨 것은 작은 봉투였습니다. 서명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야, 박스 아래를 잘 보거라. 그리고 이 편지를 가족들 앞에서 읽어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저를 둘러쌌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 한국에서 또 뭘 보냈나? 저는 편지를 꼭 쥐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어보셨습니다. 소피야, 무슨 편지야? 시어머니께서 보내신 편지예요. 저는 편지 내용을 가족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빠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박스 아래를 보라고? 어제 다 봤는데 초코파이 뿐이었잖아. 새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변명하려는 거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는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열어보자. 마을 사람들도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장 부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무슨 핑계를 대려고 그러나? 어제도 초코파이 뿐이었는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박스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초코파이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을 꺼내자 사람들이 실망스러워했습니다. 역시 초코파이 뿐이네. 시간 낭비야. 하지만 세 번째 줄을 꺼내자 무언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박스 밑바닥에서 두꺼운 봉투와 편지, 그리고 여러 개의 작은 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게 뭐야? 어제는 왜 안 보였지? 저는 첫 번째 두꺼운 봉투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액의 현금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고생한 대가. 이 글귀를 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놀라며 물어보셨습니다. 소피야, 이게 뭐니? 25년간 제가 받은 월급을 시어머니께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셨나 봐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돈을 25년간 모았다고? 저는 두 번째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말로 표현 못한 고마움을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었다. 소피는 내 친딸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 이 내용을 듣는 순간 친정 식구들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빠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소피야, 이게 정말이야? 네, 오빠. 시어머니께서 직접 쓰신 편지예요. 저는 작은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한약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소피 어머님 건강하시라고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오빠를 위한 고급 시계도 있었습니다. 소피 사돈 감사 인사라는 메모와 함께였습니다. 새언니를 위한 금반지도 있었습니다. 소피 새언니님, 우리 소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서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참회가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소피가 25년간 친정에 못 온 것은 우리 때문이었다.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해줘서 고맙다. 이제는 자유롭게 친정을 드나들어라. 이 편지를 읽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 부인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피를 너무 몰라봤네. 정말 미안해. 어제까지 저를 비난했던 새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소피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오빠도 제 손을 잡으며 사과했습니다. 동생아, 오빠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야, 우리가 미안해.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구나.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파. 어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빠가 급히 차를 가져왔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우리는 급히 어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큰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이요? 저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수술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위험한 수술이기도 하고요. 방금 전까지의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오빠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들까요? 의사가 말한 금액을 듣고 우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돈을 모두 합쳐도 부족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새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돈이 부족해.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했지만 새로운 시련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부족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국제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피야, 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급한 톤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라오스로 간다.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소피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 며느리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시어머니는 이미 결정을 내리신 상태였습니다. 비행기표도 예약했어. 내일 밤에 도착한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따뜻함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소피 어머니는 내게도 중요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도 함께 간다. 혼자 힘들었지? 남편도 함께 온다는 말에 저는 더욱 감격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미안하다, 소피야. 25년간 너를 너무 힘들게 했다. 시어머니가 사과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전화를 끊고 저는 오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는 수술비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빠, 시어머니께서 라오스로 오신대요. 뭐? 정말? 오빠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내일 밤에 도착하신대요. 새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시어머니시구나. 이틀 후 공항에서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5년간 라오스 땅을 밟아본 적 없는 시어머니가 정말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공항 출구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여행 가방을 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달려가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소피야, 많이 힘들었지? 시어머니가 저를 꼭 끌어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25년간 쌓인 모든 오해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제부터는 내가 제대로 할게. 남편의 다짐을 듣고 저는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소피 어머니는 어떠시니? 지금 입원해 계세요.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럼 빨리 병원부터 가자. 시어머니는 피곤하실 텐데도 병원부터 가자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직접 어머니 병실로 향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자 놀라셨습니다. 이분이 소피 시어머니세요.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 제가 늦게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라오스어는 못하셨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우리 소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도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두 어머니가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사에게 직접 물어보셨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듭니까? 의사가 금액을 말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수술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후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피 시어머니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장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중히 인사를 받으셨습니다. 소피가 고향에서 환영받아서 감사합니다. 이장 부인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소피를 너무 몰라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소피를 너무 몰라봤다. 마을 사람들이 완전히 마음을 바꾼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수술비 모금에 우리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나서서 도와드리겠어요. 시어머니가 감동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피가 이런 좋은 분들과 함께 자랐구나. 그동안 저를 냉대했던 새언니도 완전히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소피야,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났구나. 새언니가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시어머니께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소피 잘 돌봐주셔서요. 내가 너를 오해했다. 정말 미안해. 오빠가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온 추가 수술비와 마을 사람들이 모아준 성금을 합치니 어머니의 수술비가 충분히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야, 25년 동안 표현을 못해서 미안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고백하셨습니다. 너는 정말 우리 집의 기둥이었어. 고마웠어.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도 시어머니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어요.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시어머니의 인품에 완전히 반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소피가 정말 좋은 곳에 시집 갔구나. 두 나라 가족이 하나가 되어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 힘을 합치는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격려하셨습니다. 사부인, 우리가 모두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잘 받으시고 빨리 나으세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위로를 들으며 어머니도 용기를 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친정 가족까지 모두가 함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국경을 넘어 두 나라의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모두 긴장한 채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순간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던 모든 가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괜찮으시다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남편도 저와 시어머니를 함께 안아주었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남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빠가 새언니도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살았다. 어머니가 살았어. 정말 기적이야. 마을 사람들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이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피네 어머니가 살아나셨다. 정말 다행이야. 2시간 후 어머니가 회복실에서 깨어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시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야,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구나.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두 어머니 사이에서 진정한 딸로서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사부인, 이제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라오스어로 말씀하시자 저는 통역해 드렸습니다. 감사하다고 하세요.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소피를 낳아주셔서요. 의사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회복이 예상보다 빠릅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면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야, 내가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여기 있겠다. 어머니, 한국 일은 괜찮으세요? 준호 아버지가 알아서 할 거야. 지금은 이곳이 더 중요해. 시어머니의 결정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머니의 회복을 기원하며 정성스럽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장 부인이 죽을 끓여 가져왔습니다. 소피네 어머니, 이거 드시고 빨리 나으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소피를 몰라봤어요. 어제까지 저를 비웃었던 분들이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하루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 식구들과 함께 어머니를 간병하셨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새언니가 시어머니께 라오스 요리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맛있어요. 시어머니도 한국 요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소피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두 분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마을 전체가 나와 환영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이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소피네 어머니가 건강하게 돌아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피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계시는 모습은 꿈만 같았습니다. 두 분이 서로의 자랑스러운 딸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중요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소피가 1년에 2번은 라오스에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기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제야 딸을 자주 볼 수 있겠네요. 오빠도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피가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새언니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한국에 놀러 가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환영합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아내의 희생을 몰라줘서 미안했어. 앞으로는 두 어머니를 모두 잘 모실게. 남편의 다짐을 듣고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든든한 남편을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마을의 젊은 며느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소피 언니, 우리도 시댁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 며느리들이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진심과 인내만 있으면 가능해요. 처음엔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통해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젊은 며느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이었습니다. 두 어머니가 함께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서로의 나라 음식을 배우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께 라오스 전통 요리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피가 좋아할 거예요. 시어머니도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두 분이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와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소피가 얼마나 좋은 가정에서 자랐는지 알겠어요. 어머니도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소피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다음날 공항에서 시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소피 사랑해. 빨리 한국에 와. 다음에는 내가 라오스어 배워서 올게. 시어머니의 다짐을 듣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며느리라고 확신했습니다. 남편도 이별을 아쉬워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와서 사부인 뵙겠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흐뭇해 하셨습니다. 비행기가 떠나는 것을 보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25년간 쌓인 모든 오해와 아픔이 사라지고 진정한 사랑만 남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라오스에서의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고 남편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라오스에서 온 국제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오빠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기분 좋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피아. 오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다시 쓰러지셨어. 오빠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번에는 더 심각해. 의식을 잃으셨어.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세요? 응급실에 계셔. 의사가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해. 오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남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쓰러지셨어. 남편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각한 거야? 이번에는 더 심각하다고 해. 그날 저녁 라오스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의사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소피 씨 가족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머님의 심장이 예상보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즉시 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해요. 수술이 또 필요한 건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술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수술비가 이전보다 더 많이 든다고 해. 얼마나? 의사가 말한 금액을 듣고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과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급히 나오라고 하네.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온 후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사가 부도 났어.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부도요? 갑자기 회사가 망했어. 나도 실직이야. 남편과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피야, 나 병원에 입원했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수술해야 한다고 해. 시어머니마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비가 계속 나가고 있어.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어머니가 위급하고 한국에서는 남편이 실직하고 시어머니가 다치고 그날 밤 라오스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소피야,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졌어. 새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집도 팔려고 하는데 그래도 수술비가 부족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가족들 모두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시댁 친척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빠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피아, 라오스 일 때문에 너무 돈을 많이 쓴다. 시어머니가 다치신 것도 스트레스 때문 아니야? 이런 말을 들으니 더욱 괴로웠습니다. 남편도 실직 스트레스로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봐. 남편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회사 부도는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침울해졌습니다.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려고 부업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45세의 한국어도 완벽하지 못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라오스에서 더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어머니를 치료해주던 의사가 최후 통첩을 보낸 것입니다. 일주일 안에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더 이상 치료를 미룰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오빠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피야,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오빠가 울먹이는 소리를 들으니 저도 함께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의 상태도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전화하셨습니다. 소피야, 다리 상태가 더 나빠졌어. 더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 시어머니마저 더 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실직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족들이 다 고생하는데 나는 무능해. 남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절망에 빠졌습니다. 두 나라의 어머니가 모두 아프시고 남편은 실직하고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두 나라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이런 시련이 계속 닥치는 걸까? 저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고 한국에서는 시어머니가 아프시고 남편은 일자리를 잃고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야, 내일은 걱정하지 말고 라오스 어머니부터 챙겨. 시어머니는 자신도 아프신데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쪽 어머니를 모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두 분 다 소중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두 군데 모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막다른 길에 선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일주일이라는 시한이 다가오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시어머니의 수술이 미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도 우울증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정말 혼자라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구든 저희 가족을 도와달라고,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절망의 끝에서 포기하려던 그때였습니다. 뜻밖에도 라오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빠가 아니라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소피야, 나 마을 이장이야. 이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피야, 좋은 소식이 있어. 좋은 소식이요?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어. 이장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금을요? 그래, 우리 소피를 도와야 한다며 마을 전체가 나서고 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요?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용돈을 모아서 보내왔어. 예전에 너를 비웃었던 사람들도 다 나서고 있어. 이장의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소피는 우리 마을의 딸이야. 당연히 도와야지. 이장 부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동네 이웃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피 씨, 저 옆집 사는 김 씨예요. 아, 안녕하세요. 시어머님 사정을 들었어요. 효부 소피를 도와야 한다며 동네 사람들이 성금을 모으고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교회 신도들도 다 나서고 있어요. 지역 신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소피 씨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다고 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전 직장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준호야, 네 사정 들었어.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소피 씨의 효심에 감동받았어. 동료가 계속 말했습니다. 취업 자리 하나 알아봤는데 어때? 정말? 남편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더 좋은 조건의 회사야. 면접 볼 수 있게 추천해 줄게. 남편과 감격해 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피야, 나 중요한 결정을 했어. 어떤 결정이세요? 내 적금을 모두 해약했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요? 소피 어머니 수술비에 보태려고. 어머니. 소피 어머니는 내 친정 어머니와 같아.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친척들이 반대했지만 내 결정이야.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야. 모든 것이 기적처럼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라오스 마을 사람들의 성금과 한국 이웃들의 도움, 그리고 시어머니의 적금까지 합치니 두 어머니의 수술비가 모두 마련되었습니다. 남편도 면접을 보고 새로운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여보, 합격했어. 남편과 기뻐하며 달려왔습니다. 정말? 이전 회사보다 조건도 더 좋아. 저는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는 아내가 두 나라 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내가 더 열심히 벌겠어. 남편의 다짐을 들으니 든든했습니다. 며칠 후 라오스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피야, 어머니 수술이 성공했어. 오빠의 기쁜 목소리였습니다. 정말요? 의사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해. 어머니가 깨어나셔서 소피 이름을 부르셨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한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다리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소피야, 수술 잘 끝났어. 시어머니가 밝은 목소리로 전화하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가 회복도 빠를 거라고 해. 두 어머니 모두 빠른 회복세를 보이셨습니다. 남편도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상사들이 남편의 성실함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준호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가정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남편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 정말 기뻐. 이제 두 어머니 모두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아. 2달 후 저는 다시 라오스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소피야. 어머니가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다 네 덕분이야. 마을 사람들도 저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우리 소피가 왔네.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야. 이제는 정말로 양쪽 가족 모두에게 사랑받는 딸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다리가 완치되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야, 이번에는 내가 라오스에 가서 사부인을 직접 뵙겠어. 어머니도 라오스에 오시겠어요? 당연하지. 2번째 방문을 계획하고 있어. 시어머니와 어머니의 우정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가족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시어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진 것 같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두 나라를 잇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겠어요. 라오스 어머니도 영상통화로 함께 하셨습니다. 소피야, 이제 정말 행복하구나.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게 잘 됐네.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시어머니가 화면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 다음 달에 뵈러 갈게요. 두 어머니가 서로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두 나라의 사람들이 저를 도와준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정말 행복하게 살자. 두 어머니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도 좋은 직장 다니고 정말 감사한 일이야. 저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두 나라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25년간의 시댁살이, 초코파이 사건, 그리고 두 번의 위기까지 모든 것이 저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말로 1년에 2번씩 라오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매주 영상 통화를 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진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거실에서 두 어머니의 영상 통화를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면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 오늘 소피가 좋아하는 라오스 음식 만들어 봤어요. 친정어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정말요? 소피가 좋아했을 거예요. 저는 통역해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세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고향 음식이니까 당연히 배워야지. 두 분이 서로의 며느리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소피 씨,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어서요. 인터뷰요? 다문화 가정의 성공 사례로 소피 씨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 매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런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요.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며칠 후 정말로 기자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인터뷰에 참석하셨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초코파이 박스를 처음 열었을 때였어요. 그때는 정말 부끄럽고 절망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25년간 표현을 못해서 미안했어요. 소피는 정말 우리 집의 보물이었는데요. 기자가 또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라오스 문화를 더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라오스어도 배우고 있어요. 정말로 시어머니는 라오스 문화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계셨습니다. 매주 라오스 요리 교실에 다니시며 제가 그리워할 때마다 고향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소피야, 오늘은 라브 만들어 봤어.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라오스 전통 음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 보여요. 우리 딸 고향 음식이니까 제대로 배워야지. 남편도 변했습니다. 라오스어 공부를 시작해서 친정 식구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영상통화로 친정 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사바이디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준호가 라오스어를 해. 저는 통역해드렸습니다. 정말 기뻐하세요.
남편과 뿌듯해했습니다. 처가도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히 배워야지. 가장 기쁜 소식은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야, 다음 달에 사부인 모시고 서울 구경시켜 드릴 거야. 정말요? 경복궁도 가고 명동도 가고 두 분이 함께 다니시는 모습 상상만 해도 행복해요. 친정 어머니도 영상통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기대돼. 한국 구경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 시어머니랑 함께 가니까 더 좋아. 라오스 마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를 롤모델로 삼아 다른 해외 거주 딸들도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이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피야, 내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따뜻해졌어. 무슨 말씀이세요? 미국에 있는 깜수도 집에 연락하기 시작했어. 호주에 있는 라이도 마찬가지야. 너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해. 저는 뿌듯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가족은 소중한 거니까요. 마을의 젊은 며느리들도 계속 조언을 구해왔습니다. 소피 언니, 시어머니와 어떻게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제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진심과 인내가 가장 중요해요. 처음엔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통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코파이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라오스까지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상자를 가져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준비했어.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상자를 열어 보였습니다. 라오스 전통 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라오스 전통 비단이야. 시어머니가 설명하셨습니다. 소피가 가르쳐줘서 준비했어. 라오스 문화를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 어머니를 위한 라오스 전통 치료용 허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에 좋다고 해서 준비했어. 오빠를 위한 라오스 전통 공예품도 있었습니다. 소피 오빠, 이건 라오스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야. 새언니를 위한 라오스 전통 장신구도 있었습니다. 소피 새언니님, 이거 예쁘지?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좋은 시어머니시구나. 소피가 복이 많아. 그날 밤 두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 우리 딸 소피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났어요. 친정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저도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며 25년간의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 초코파이 한 박스에서 시작된 기적이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질 줄 몰랐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이 모든 걸 만들어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야,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됐어. 이제는 두 나라가 다 우리 고향이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25년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마을 이장이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소피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자. 지금 저는 두 나라에서 모두 사랑받는 딸이자 며느리로 살고 있습니다. 초코파이 한 박스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참된 의미와 사랑의 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5년간의 시댁살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 편견과 오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저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한국으로 시집 올 때의 불안했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남편, 그리고 두 나라의 모든 가족들. 이제는 정말로 하나의 큰 가족이 되었습니다. 초코파이 박스 속에 담겨 있던 25년간의 사랑이 마침내 꽃을 피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랑은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두 나라를 잇는 사랑의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소중한 사랑을 지키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겠다고. 25년 만에 귀향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초코파이 한 박스가 만들어낸 사랑의 기적. 이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갑니다. 초코파이 한 박스에 담긴 25년간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마음이 가장 작은 선물 안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시어머니가 25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소피의 월급과 진심 어린 편지는 단순한 돈이나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깊은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며느리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었죠. 국경과 언어, 문화의 벽을 뛰어넘어 진정한 가족이 된 소피와 두 나라의 어머니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참된 의미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어떤 작은 오해와 편견도 진심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전해진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가정의 부와 행복이 가득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